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 질의하시죠. 예, 최재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분들께서도 계속 일관되게 질의하고 계십니다만 어쨌거나 실정법 위반 여부가 자꾸 논란이 되는데 뭐 대형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농지법 위반 여부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하고 세금 탈루 위법성 여부하고 또 주민등록법 위반은 뭐 이미 똑 떨어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또 혼인신고 늦은 부분, 이것도 호적법상 과태료 사안인 위법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5가지 정도의 실정법 위반이 이미 확정되거나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돌리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진술을 통해서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노후용 강릉 땅에 대한 이제 장인어른이 몸이 안 좋으셔서 노후용이다. 그 다음에 재산 주소를 자주 옮긴 데 대해서 각종 의혹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는 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장모님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하면은 이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장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쭉 밝히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뭐 지극히 농담 같고 사소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장인어른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가계를 같이 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과학수사의 원칙과 충돌된다고 생각해 보신지는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가계를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엔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가계를 같이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말로 불이익이 오던가요? 어떻습니까? 불편한 점이 오던가요? 어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불편했느냐, 예. 이렇게 답변 뭐 불행이 다가왔다거나 뭐 이런 그렇게 생각될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뭐 그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인데 그대로 읽자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예. 근데 과거는 정통성이 없거나 일단 쿠데타나 그 다음에 군사 반란을 통해서 집권한 정권이거나 체육관 선거 등을 통한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 여부가 심각한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이제는 민주적 정당성, 정통성을 정면으로 확보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과거 그런 독재 정권이나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을 검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검찰청법에 따라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검찰이 검찰을 위한 그런 검찰들만의 조직이기적인 조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자면, 법원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이 헌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은 규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검찰의 독립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 조직의 원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잘 지금 기억이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없죠. 예. 아예 검찰총장 제도가 없는 나라가 많고, 영미법은. 예. 그렇지 않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있으니 반드시 수사지휘권 인정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흐름인 겁니다. 예. 근데 그 나라는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 합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독재나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이 검찰권을 무력화시키고 파시화시켰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꼭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동의는 어렵습니다. 70년대나 80년대 그때도 검사로 계셨죠? 예. 그때 검찰 수사권의 독립에 대해서, 검찰의 중립에 대해서 과감하게 발언을 하거나 말씀을 했던 검찰총장이 있습니까?
저항했던 검찰총장 있습니까? 사표를 던졌던 검찰총장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지금 잘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겁니다. 기억 자체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검찰청 역사상, 검사가 역사상. 더불어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늘 의심을 갖는 발언 중에 하나가 저는 검사들이 자꾸만 명예와 자부심을 먹고 산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대개 이런 말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업무가 대단히 고되거나 봉급이 대단히 작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자신들의 그런 자부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예와 자부심을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왜 특별히 검사들이 이토록 전임 검찰총장에서도 발언하셨듯이 굳이 명예와 자존심을 먹고 산다고 발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검사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명예와 자부심을 먹고 산다는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검사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네. 그런 게 투철하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자기 조직 보호나 조직 이기적인 입장에서 좀 과장되어 표현된다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일부 그런 우려나 그런 걱정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 예, 시간이 없어서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일보 8월 23일자를 보면 국정원이 2000년에 검사들 도청 의혹을 알고 있었다. 검찰관 고위 관계자는 대검은 당시 진승현 게이트 사건 수사하던 서울지검에 도청 가능성이 있어 휴대전화 쓰지 말고 전화통화 조심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고 당시 이동영 감청 차량이 검찰청사 앞으로 왔다 갔다 해서 국정원 측이 도청을 시도한다는 감을 잡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발언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의심 그때 가졌던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서 잘 신문에는 봤습니다. 예. 그때 왜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죠? 이 도청 의혹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그를 수사하거나 이럴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